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요 판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 전원합의체 사건 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원칙주의자, 소신주의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2019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상고심에서도 뇌물죄, 강요죄 모두 불성립한다라는 역시나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의 원칙론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럼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 궁금합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검찰이 사실은 이 상고를 하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2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간과했고 법리도 잘못 적용했다라며 검찰이 굉장히 막 한맺힌 상고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도 많았는데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확실히 좀 보수적인 성향의 판단을 해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 검찰은 뭐 사실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한이 많다. 첫 그래서 번째, 검찰은 한이 많아. 계속해서 뭐 무리한 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수많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가 안 나오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까지 받게 된 건데요. 이번 사실 대법원에 이제 전원합의체 해부되고 9일 만에 선고일이 잡힌 게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오히려 근데 이렇게 9일 만에 잡혔다는 것이 이제 상고 기각, 그러니까 즉 항소심의 의견을,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파기환송, 뭐 파기자판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항소심의 결과를 바꾸려면 그걸 이제 바뀌기 위한 이제 그 뭐 의견도 취합을 해야 되고 네네. 또 판결문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제 노력과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인데 그 사람을 아예 선거권을 박탈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빠른 상고기각, 빠른 무죄 판결 확정으로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해서 네네. 제대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고기를 빨리 잡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알 수 없어요. 아까 박수현 의원님 표현 중에 흥미롭게 제가 들었던 게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 선고기를 잡은 게 불확실성을 이제 제거해서 이제 이른바 리스크 없게 무죄를 선고해 주려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굳이 현상을 유지시키려면 선고를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지금 상태 현상과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즉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기회를 잡은 건지, 이 말을 듣다 보면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을 듣다 보면 저 말 같기도 하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으세요. 그리고 예. 지금 발언권도 2번 드렸으니까 저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네네. 잘 모르지만 아까 이제 우리 표에서 볼 때 이제 이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나서 2번의 기일을 잡았다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첫 번째 기일은 이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날 한 번 이제 기일을 잡았을 텐데 그렇죠. 그날은 실질적으로 무슨 뭐 심리를 하거나 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날 아까 김기흥 대변인 얘기한 그 회피해야 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이든가 아마 그것만 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뒤에 24일 날 한 번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기일을 열었을 텐데 이제 12명의 지금 대법원 재판관이 있을 텐데 아무리 다수결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무슨 다른 의견을 내면 쉽게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법원이 다수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그냥 기일을 열어가지고 무조건 다수결로 합시다 해서 이게 통과됐을 일은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아까 사실심과 법률심 얘기하셨잖아요. 네. 법률심에서 이건 다른 법률을 뭘 적용해서 다른 현상의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견들, 그걸 놓고 하는 이견들이 저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저희 뇌피셜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아마 지금 전주 의원님께서도 법률가 출신이 아닌 박수현 의원이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롭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연 우리 박수현 의원님의 어떤
희망회로대로 내일 상고기가 나올지 예. 아니면 우리 김기흥 대변인이 바라는 대로 파기환송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반반이다. 22년 4개월 판사 출신의 전주의 의원은 이렇게. 근데 저는 어쨌든지 간에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대선 끝난 다음에는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수의 대법관들이 그런데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더 선고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네. 저번 그 대법원장 청문회 때 제가 뵀었는데 굉장히 고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법원의 중립성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네. 더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유권자들로서는 이 사건이 유죄 취지인지 아니면은 무죄인지가 확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뭐 이렇게 된 상황이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심리한 것이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대부분의 최종 선고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